백마탄 왕자처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내가 꿈꾸던 남자가 하는 것들을 나에게 다 해주고 있어요. 단지 한 가지 걸리는 것은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처로 진주 만들기의 폴메이커입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었고, 그 가운데서 배우자의 외도의 상대들이 이혼녀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혼한 여자들이 본인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가정에 끼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도 그렇게 힘들게 이혼해놓고 어떻게 다른 가정에 또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 당사자가 되고 또 그 일이 내 일이었을 때는 너무나 그게 절박하게, 또 나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이혼을 한 후에 여러 가지 감정을 겪으면서 또 그 감정을 자제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자녀들도 키워야죠. 또 경제적인 문제도 혼자서 해결을 다 해야죠. 주변에 누가 따뜻하게 이 상황을 받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 원가정조차도 쉽게 이 상처를 감싸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일들, 자녀 하나 키워내는 것도 너무 힘든데 경제적인 상황을 함께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면은 하루에도 수천 번 바뀌는 이 감정이 내 발목을 붙잡고, 또 그 어둡고 우울하고 슬픈 에너지가 주변으로 다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주변하고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워질 때 주변에 경제력이 있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내 가족도 나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살뜰하게 나를 살피고 따뜻하게 밥 한 끼라도 사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어이없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거부감이 있죠. 부담스럽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 때문에 저럴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나 저 사람 넉넉한 형편이니까 나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자녀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이혼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아무 마음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그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고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부담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한 번 식사를 하고 또 두 번 만나게 되고 따뜻한 말을 들었던 게 되게 위로가 되고, 그러면 세 번을 만나게 되고 내 어려운 형편에 도움이 되는 어떤 도움들을 나에게 주고, 그렇게 되면 많은 도움을 주던 상대가 어느 날 내게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게 될 때 뿌리치기가 과연 쉽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예 그 한 번의 식사 자리, 또 한 번의 도움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정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나타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도움들을 주고 도움으로 인해서 큰 힘을 받고,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이런 불륜 사건으로 끌려 들어가기 쉽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륜남의 대표적인 멘트는 나는 가정생활이 불행하다, 와이프는 나를 홀대한다, 나는 너무 외롭다, 나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다, 별의별 말을 다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혼한 여자 입장에서 들으면 본인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가정, 또 특히나 남편의 어떤 잘못으로 이혼을 겪은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남자라면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 같은데 이 와이프가 왜 이럴까, 그리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측은지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와이프라면 좋겠다는 등, 당신을 두고 이혼을 한 당신 남편은 참 어리석다는 등, 이렇게 내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혼을 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근사한 사람이 자기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굉장히 무례한 아내와 살고 있고, 또
나 같은 여자와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상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순간에 몰입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불륜 사건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 불륜남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 가정의 와이프가 너무나 이 남자한테 나쁘게 해서 지금 이 남자는 마음 둘 데가 없어서 가여운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그 사람이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는 거죠. 부모님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고 해요. 와이프만 생각하면 너무 이혼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하죠.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하면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와이프도 있는 사람하고 내가 어떤 남자를 공유해야 된다는 게 괜찮냐 하고 물어보면 자기도 가정이 깨질 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정이 그렇게 깨지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가 그 가정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텐데 그런 시간은 어떻게 보내느냐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딘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깨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셨겠지만 그 남자분은 정말 불행할까요? 그 남자분은 집에 가면 지옥 같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지옥 같다고 하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이혼을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여자가 본인이 말하듯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여자가 있으면 이혼 다 해서 배우자에게 자신의 도리를 하고 이 여자하고 함께 살겠죠. 그런데 이 남자분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이 이혼하기 전에 이 둘의 관계가 끝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 후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사람, 정서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랑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멀쩡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다 하는 사람이고 어떤 모자란 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 본인들은 이제야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랑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에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면 대부분 일정 시간은 이 여자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요. 그런데 처음에 남자가 이 사람을 갖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들이다가 본인의 여자가 되었고 또 본인이 최소한의 어떤 것들만 해주면 만족하면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절대로 처음에 주었던 그런 지극한 사랑이나 정성은 점점 옅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믿고 자기 마음을 다 주고 주변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이 사람한테 자신의 모든 삶을 맞추던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 점점 불안한 마음이 생겨가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둘 다 진솔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성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조금씩 발을 빼가고 있다? 상대방이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불안함이 말로 나오게 되고 확인을 하고 싶어지고 관계는 아주 빠르게 식어갑니다. 그 남자가 이 여자한테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그냥 자기가 주는 것에 대해서 군말 없이 이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말로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암묵적으로 상대도 동의했다고 이 남자는 느끼는 거예요. 왜? 본인은 처음부터 가정을 깰 수 없다고 얘기했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많은 걸 감수해 줄 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대가 그런 룰을 깨고 자기에게 점점 침범해 들어오면 이 남자는 굉장히 빠르게 이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럴 때 이 여자는 처음 결혼해서 실패해서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인 줄도 알고 시작하면서 느꼈던 마음의 부담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자존감은 더 낮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 관계를 끌고 오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발을 빼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급속도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여자의 무너지는 마음은 정말 망가집니다. 그때는 자녀고 뭐고 아주 처참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들이 이렇게 끝나가고 그런 경우에 남자들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본인들도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얘기를 하죠. 이 관계는 시작도 없었던 관계라 사실은 어떻게 끝이 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본인 마음에서 시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 정리를 빨리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발 더 무너지지 말고 그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마음을 잘 단속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 뿐이죠. 왜 꼭 가정을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힘든데 가정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최소한 상대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고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면 그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상대가 반성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라이프를 살고 가족도 전혀 케어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는 배우자를 붙잡고 살으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어야 하고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특히 자녀들에게 너무나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도 정리를 하시는 게 옳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상대가 노력해보겠다, 노력해보자고 하면 노력을 하시는 게 옳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혼이라는 게 내가 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와 한 후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거, 특히나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내 감정이라는 거. 내가 어떤 감정의 정리 같은 것도 되지 않았는데 덜커덕 이혼을 하고 나서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남자들은 더 잘 봐요. 근데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약해 보이는 여자, 자기가 돌봐주고 싶은 여자, 그런 여자들이 눈에 보이면 돌봐주고 싶어 해요. 그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게 본인이 그 여자를 돌봐주면서 본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상대가 그거로 인해서 막 고마움을 표시하면 되게 본인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본인에게 좋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여자들을 보면 쉽게 다가갈 마음이 남자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여자와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율이 점점 많아지는 건, 가정이 깨지면 불안정한 두 사람이 나가서 이 불안정한 에너지를 마구 드러내면 이 에너지에 이끌려서 또 건강한 가정들도 영향을 입게 되고, 내가 피해자로 이혼을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나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가정에 가해자가 돼 있다 이거예요. 모르고 받아들였던 그 친절이 또 다른 어떤 가정에 해악을 입히고 나에게 더 큰 상처, 내 자녀에게 더 큰 상처, 또 상대 가정에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는 이런 게 연속해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다음 행보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나 또한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또한 본의 아니게 어떤 가정에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불안정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갑자기 내동댕이 쳐져서 나도 모르게 가해자까지 되어 있더라는 이런 상황은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지금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내 갈 길이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 걸음은 또 불안전하고 더 불안전하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입니다. 또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시기이죠. 이 시간들 잘 보내시고 자기 자신과 더 깊숙이 대화하시면서 또 원가정 또 본인의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